안녕하세요. 한류 소식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인도 팝 음악이 K-팝의 글로벌 성공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란 제목의 인도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인도 기사를 보시기 전에 베트남 언론에 올라온 한류 기사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한류 열풍이 수출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는 분석이 한국에서 나왔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인 한류 열풍이 문화적 영향을 넘어 실물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지난 월요일 한국경제연구원은 한류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화장품, 음악, 공연 등 한류 아이템 수출 증가가 생산 유발액 기준으로 총 37조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생산 유발액은 생산, 고용, 부가가치 등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의미합니다. 한류는 화장품, 가공식품 등 소비재와 콘텐츠 수출을 크게 늘렸습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이들 한류 품목의 연평균 수출 증가율은 13.7%로 같은 기간 한류 전체 수출액 연평균 증가율보다 약 2.5배 높았습니다. 한류 열풍은 한국의 경제적 파급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문화적 영향력도 크게 높이고 있습니다. US 뉴스와 왓슨스쿨의 글로벌 문화 영향력 순위에 따르면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은 2017년 세계 31위에서 2022년 7위로 24단계나 상승했습니다. 이 조사에서 스위스는 8위, 영국은 6위, 같은 순위에서 스페인은 5위를 차지했습니다. 한류는 한국의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한류에 힘입어 총 16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됐습니다. 이 중 소비재 수출 증가가 11만 6천 건, 문화 콘텐츠 수출 증가가 4만 4천 건이었습니다. 이 16만 개의 일자리는 지난해 한국 전체 취업자 증가분의 약 20%에 해당합니다.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은 한류는 수출과 고용을 촉진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문화 콘텐츠 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선제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다음은 풍부한 음악적 유산에도 불구하고 인도팝 음악이 K-팝의 글로벌 성공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란 제목의 인도 언론의 기사입니다. 한류 열풍이 글로벌 문을 열면서 K-팝 산업의 열풍도 하늘을 찔렀습니다. 오늘날 K-팝은 서양 음악과 대중문화를 지배하고 있으며 더 이상 과소평가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음악과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아시아의 지배력은 처음으로 서구의 영향력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시아를 논할 때 떠들썩한 것은 대부분 한국입니다. 음악적 유산 측면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 하나이자 가장 오래된 예술 형식을 지닌 가장 오래된 문명 중 하나의 유산을 지닌 인도는 K-팝의 성공에 뒤처져 있습니다. 왜 그런지 궁금한 적이 있습니까? 의미 있는 음악과 컨셉트로 진정한 재능을 보여주고 있는 인도의 독립가수와 밴드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전통 인도 음악은 부족, 지역과 민속 음악에서 복잡한 클래식 구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스펙트럼을 포함합니다. 사람들이 진보한 발리우드 사운드에 지쳐가는 시기에 이러한 재능 있는 공연자들이 과소평가되고 있다는 것은 끔찍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K-팝은 헌신적인 엔터테인먼트 회사, 열성적인 팬층, 장르를 홍보하는 온라인 공간 덕분에 번성했습니다. 반면 인도 팝 산업은 유통, 인플라, 글로벌 수준에서 아티스트를 홍보할 수 있는 중앙 집중식 플랫폼 부족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많은 인도인들은 요즘 발리우드가 상업음악 사업으로 출시하는 엉터리 음악에 완전히 신물이 났습니다. 한편 K-팝은 거의 모든 장르에 대해 시각적으로 매력적이고 눈길을 끄는 뮤직비디오를 제공합니다. 당신은 그들의 모든 이름을 알고 있으며 그들은 당신을 유혹합니다. 인도의 광대한 재능과 잘 알려진 팝 아이콘은 발리우드 음악에 가려졌고 이로 인해 세계는 인도 음악을 영화 사운드 트랙에서만 찾을 수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인도가 배출한 뛰어난 뮤지컬 그룹과 유명 팝 아이콘들이 세계에서 잊혀지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언어의 장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서구 관객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K-팝의 노래와 공연은 서양과 한국의 문화, 패션, 미학의 측면을 효과적으로 결합합니다. 반대로 인도팝은 대부분 지역적 취향과 선호도에 맞추는 데 초점을 맞추므로
덜 대중성이 있는 상태에서 전세계 청중에게 개방됩니다. K-POP 산업이 부상하고 빛을 발하는 원동력 중 하나는 치밀한 마케팅 전략, 철저한 아이돌 트레이닝, 잘 조직된 콘서트, 광범위한 글로벌 프로모션에 있습니다. 인도팝은 그 자체로 풍부하고 역동적이지만 글로벌 노출에 필요한 홍보 노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K-POP은 해외 유명 가수들과 순조롭게 협업하여 한국 밖으로 그 매력과 끼를 넓혀왔습니다. 인도팝은 글로벌 콜라보레이션에 적극적이지 않아 노출이 적습니다. 기사 잘 보셨나요? 한 가지는 베트남 언론이 한류의 성공은 경제적 효과를 가져왔다라는 기사이고, 하나는 인도팝은 왜 K-팝에 뒤처져 있나란 주제의 기사입니다. 이 두 가지 기사가 의미하는 재미있는 포인트는 베트남이나 인도 두 나라 모두 한류 분석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한류를 따라해야 한다는 기사를 내고 있지만 대부분 일본의 한류 분석 기사를 인용하기 때문에 베트남이 한류 경제 효과를 기사한 것은 국가가 주도적으로 문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고, 인도도 일본과 비슷한 시각으로 인도팝의 실력은 세계적인데 홍보가 부족해서 뜨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요즘 유튜브 광고에 일본의 걸그룹과 인도팝 뮤직비디오 광고가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이 뮤직비디오들을 보면 일본과 인도의 공통점은 비주얼과 뮤직비디오 스타일, 심지어 음악까지도 90년대 스타일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비주얼과 실력도 안 되는데 아직도 청순하고 예쁜 척하는 느낌의 걸그룹들이 나오고 있고, 인도는 그냥 우리나라 50대 이상의 트로 스타일의 가수가 나와서 항상 명품 스포츠카 한 대와 노래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국가가 막대한 자금으로 아티스트를 지원하기 전에 뛰어난 아티스트를 발굴하는 것이 우선이고, 전 세계에 알리기 전에 실력과 세계적 트렌드를 먼저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우리도 우려스러운 것이 요즘 갑자기 정부에서 한류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잘나가는 한류에 계속 숟가락을 올려놓으려고 하는 시도가 보입니다. 우리나라 정부 관계자도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마라라는 이 모토를 뼛속까지 새겨야 할 것입니다. 어설프게 지원한답시고 정부의 돈으로 한류를 건드리다 보면 과거 문학의 블랙리스트와 같은 일이 되풀이된다는 것입니다. 그 블랙리스트의 목록에 오징어 게임의 황동혁 감독,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 올드보이의 박찬욱 감독이 있었음을 꼭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또 아시아 인도와 베트남, 일본, 중국 등이 한류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자신들도 그렇게 되고 싶다는 욕망이 있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잘 나가고 있는 한류를 절대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말라라는 기조가 꼭 지켜지길 바랍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